저 지금 되게 이상한 느낌의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에 보면 9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떡하니 솟아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속도계 바늘을 보면 그것도 아날로그 바늘이에요. 역시 옛날 느낌이죠. 후방 카메라 작동할 때 보면 화질이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역시 또 좀 옛날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익스테리어가 화려해?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약간 밋밋한 느낌이에요. 이 차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 2024년에 이 차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 혼다 코리아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엔진 소리를 들을 때 와, 이 차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혼다 CR-V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혼다 CR-V 하이브리드 하륜 투어링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 단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단 힐 디센트 기능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 약간 이 도로를 아래로 그리고 차를 위에서 버드아이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지고 갔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달려보면 이 차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정적인 느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딱 잘라놓고 얘기해서 현대에 세팅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현대기아가 SUV에 세팅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산타페가 비교적 조금 단단한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코나가 제일 좀 부드럽고 다음이 투싼이고 산타페가 좀 단단한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산타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도 그렇고요.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습니다. 가격도 사실은 좀 비싸죠. 이 차가 2류는 5,200만원대고요. 그리고 4류는 5,400만원대인데요. 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 차는 직렬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요. 2.0L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내는 출력이 184마력이고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이 147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엔진이 내는 게 18.6 그리고 전기 모터가 내는 게 34kgm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밟아봤을 때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밟았을 때 이 느낌은 전기 모터가 밀어주는 그 힘이 되게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에는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충전, 그러니까 발전용이고 하나는 힘을 정말 보태주는 그런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힘이 계속 분배되는 그래픽을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부지런히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지금 힘을 다 쓰고 있고 동력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 살짝 가속하면 다시 엔진이 돌고 있죠.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니까 그런데요. 노멀 모드로 바꿔보면 살짝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요. 고속이라 지금 엔진이 되게 많이 돌고 있는데 저속에서는 되게 엔진에 개입하는 정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금 거의 뭐 8, 90km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엔진이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은 살짝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전기 모터가 더해주는 정도의 힘으로 계속 구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콘 모드가 있거든요. 이콘 모드는 환경 최적화, 연비 최적화 모드예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아까보다 좀 더 세게 밟아도 여기 보시면 엔진이 정말 살짝 이렇게 밟으면 이제 들어오고 뭐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행하고 있는 연비는 13.1이고 차가 전 이게 제일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CR-V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한번 평정했던 적이 있는 SUV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사실은 좀 잘 사는 집 친구였는데 결혼 빨리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차를 샀는데 그때 CR-V를 샀거든요. 그때는 혼다 CR-V를 사면은 뭐 거의 모든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오래 탈 수 있고 질리지 않고 고장 안 나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정평이 나 있는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혼다가 좀 되게 많이 주춤했죠. 한동안 많이 주춤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했었죠. 물론 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코드 파일럿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 약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최근에 다시 차들을 막 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이 CR-V가 게다가 하이브리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사실 자동차 전문지를 지향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지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모든 차를 시승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차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런 차들을 정말 오랫동안 보고 선별해서 일단 시승을 한단 말이죠. CR-V가 제 레이더에 걸렸고 시승을 해보니까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스테리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익스테리어는 잘생겼어요. 최근에 이런 디자인 언어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 때도 과장된 데가 없고요. 그냥 진짜 플랫한데 날카롭습니다. 샤프하고 플랫한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판판하게 곡선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요. 수평 모티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차가 되게 단단해 보이고 다부져 보이고 길어 보이죠. 전 세대보다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실제로 전장도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가 무려 2700mm. 그러니까 제가 휠베이스 길다고 생각하는 건 3m 정도인데요. 되게 긴 휠베이스입니다. 휠베이스가 길다는 건 실내 공간이 넓다는 뜻이고요. 이런 급의 차에서 실내 공간이 넓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차의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진 것을 밖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앞에 보닛 부분이 되게 길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버행은 짧습니다만 보닛이 길고 뒤에가 또 이렇게 길어서 데일라이트 오프닝을 감싸고 있는 크롬이 완전히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까지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이 차의 기기감을 좀 더 강조를 해주죠. 그리고 뒷좌석의 유리창의 규모를 보시면 차의 실내 공간을 또 한 번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어졌다는 느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수평선 디테일이 앞에 헤드램프에도 그렇고요. 보닛 아래 헤드램프의 모티프도 그렇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그냥 되게 정직하게 직선으로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차가 뚝심이 있다는 기분이 좀 들어요. 이렇게 디자인 언어를 볼 때 이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눈에 띄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밋밋하고 담백하고 단순하고 그냥 우리 왜 이게 뭐 일본 차니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도를 할 때 이렇게 집단배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싹 베는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날카롭게 싹 캐릭터 라인 싹 앞에 헤드램프 싹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혼다의 결심과 디자인 언어와 수평선 모티프가 합쳐져서 이 차는 되게 잘생긴 차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닛도 되게 길고 뒤에도 이렇게 길어서 비율도 나쁘지 않아요. 비율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거랑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차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페가 직선을 되게 많이 썼지만 직선을 이렇게 교차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다부지고 직선인데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투싼도 그랬고 기아도 뭐 라이트로 되게 많이 기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토요타 라브4도 그렇죠. 라브4도 뭔가 이 팔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되게 어려운 디자인 언어를 지금 구사를 하면서 꽤나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급의 SUV 중에서는 이게 제일 담백합니다. 혼다 CR-V가. 그래서 일단 익스테리어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차는 그냥 갖고 있으면 정말 오래 탈 수 있거든요. 질리지 않을 거예요. 질리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탈 수 있고 차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말들이 막 범람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터지고 막 그런 시기. 진짜 선택은 그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할 때 소비자의 선택이 시작되고 옵션 고르기가 시작되고 인도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제서야 소비자들의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차 혼다 CR-V 같은 차는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봤을 때 오랫동안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차죠.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몇 년 전에도 이 차가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선 디테일이 되게 좀 날렵하게 많이 쓰였고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모티프가 여기에도 그대로 쓰여 있어서 벌집무늬 이런 게 쫙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디자인 디테일도 꽤나 재치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오프로드를 지향했을 때 우리가 장갑을 끼고 한다고 했을 때도 조작하기가 되게 편한 그런 송풍구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딴딴딴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좋고요. 물리 버튼들 많이 있는 거 좋거든요. 근데 기어봉 이거 되게 좀 기계적인 기어봉, 클래식한 기어봉, 9인치 모니터 앞에 이렇게 딱 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화질도 썩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깜빡이 키면은 이쪽에 모니터로 보여주는데 요 거리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다 좋습니다만 너무 화질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바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언어를 보면 사실 세련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이 급의 자동차에 보스가 들어간 것은 그냥 기본을 살짝 넘어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혼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음질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괜찮다, 순정보다는 낫겠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도 아니에요. 이게 선루프도 보면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이 차는 트렌디하지 않아요. 트렌드를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CR-V는 선도할 생각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던 거 할 거야,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고집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차예요. 그렇게 세대를 오랫동안 거듭해 온 것도 역시 이 CR-V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분명히 하드웨어는 어마무시하게 다듬었을 거예요. 기술의 혼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다는 원래 기술의 혼다거든요. 그리고 그 혼다 소이치로 회장의 철학이 기술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그 혼다 커브 같은 거, 슈퍼 커브 같은 그런 오토바이를 보면 소밭집 소년이, 그러니까 소밭집에서 배달할 때 편하게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슈퍼커브거든요. 그게 혼다 바이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SUV를 만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대를 거듭했을 때 뭐 이런 모양이 됐어, 오케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납득이 어디서 설득으로 바뀌냐면요, 아까처럼 달렸을 때예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도 납득이 됩니다. 승차감이 매우 괜찮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 와, 이거 2로 만든 차가 아니구나, 그냥 어딘가 낡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옛날 차라고 치부할 수도 없겠구나, 이 차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빨리 달려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죠.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위해서 사죠. 요즘에 전기차 사는 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뭐 좀 그렇고 그냥 편하게 하이브리드 사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경제성을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성을 생각하는 차들은 통상 그렇게 달리기에 대한 욕심을 접어두고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살 때 마음을 접는다는 건 좀 슬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보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패밀리카를 SUV로 고를 때 볼보를 산다는 것은 뭔가 좀 내가 어떤 취향을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우엘슨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그것을 진짜 너무 훌륭하게 보전해 준다고. 그래서 뭔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빠의 취향, 아빠의 거실 같은 취향까지도 보전해 주는 차가 XC60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혼다 CR-V는 이런 여러 가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약간 밋밋하고 다소 침착하고 올드 패션드한 그런 느낌을 달리기 성능이 보전해 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차 달리면 일단 기분 좋고요. 빨리 달리지 않아도 그냥 시내에서 이렇게 달릴 때도 기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콘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이콘으로 바꿨다고 해도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달리시는 게 가장 속편한 세팅이 될 텐데 이렇게 달릴 때도 느껴져요. 이 차는 자동차의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브랜드에서 만들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잘 만든 자동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티구안으로 시작하세요. 아마 첫 차를 티구안으로 사신 분들은 두 번째 차를 현대기아로 만났을 때 좀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의 뭔가 한국적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 미국 적인 그런 대중적인 세팅이 다르다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CR-V도 마찬가지네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차 되게 오랜만에 봐요. 토요타 RAV4 같은 거를 타봐도 사실은 좀 몰아세워 보면은요, 이거 이런 SUV가 달리기를 잘하네? 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날쌘 느낌입니다, CR-V가. 가격 얘기를 해야 될 텐데 2륜이 5,200만 원대고 4륜이 5,400만 원대인데요. 이게 거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가격이란 말이죠. 크기는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 라브4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차인데 산타페나 이제 소렌토보다는 작죠, 이 차가. 근데 밖에서 보면 막 그렇게 익스테리어의 존재감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내 공간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좀 그렇죠. 뒷좌석도 지금 되게 넓거든요. 앞에 이만큼 남아요. 뒤에 위에도 그렇고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각도도 꽤나 크고 뒷좌석 다 접으면 트렁크도 진짜 넓어지고 뒷좌석이랑 트렁크 사이에 약간 턱이 있습니다만 뭐 차박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평탄화 매트 쓰시면 되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공간감도 그렇게 충분하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딱 장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 차를 돈을 5천만 원 이상을 내고 이 정도 크기의 약간 옛날 차 느낌이 나는 차를 사야 될까? 라는 마지막 고민. 그런 거죠. 차를 살 때는 우리가 일생에 뭐 차를 몇 대나 사겠습니까? 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취미로 바꾸시는 거 말고 한 5년 이상 타잖아요. 서너 번 살라나? 근데 그렇게 사다 보면 한 번 한 번이 되게 중요한 선택이고 한 번 선택하면 다른 차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내 차만 타잖아요. 저는 저널리스트니까 막 이 차 저 차 시승하고 리뷰 영상도 만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죠. 그 해묵은 고민입니다. 현대기아의 이제 소렌토와 투싼의 날렵한 옵션들을 선택할 것인가? 살짝 좀 옛날 차 느낌이 나지만 보장된 연비 16km, 막 17km까지 나오는 이 연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이런 차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 오너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사기 전까지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되죠. 현대 투싼 산타페 되게 화려하고 잘 만드니까요. 그런데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다른 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랫동안 타도 딱히 차가 변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만족도가 오너분들이 되게 높아요. 이 토요타 타시는 분들이 충성도가 되게 높은 이유도 그겁니다. 캠리나 라브4 타시는 분들 되게 충성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거든요. 혼다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죠. 너무너무 잘생기고 심플하고 담백한 요즘에 보기 드문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살짝 좀 옛날 차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매력이 조금 반감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달려보면 어마어마한 재미와 의외의 팽팽함 그리고 보장된 연비와 내구성, 기본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혼다 CR-V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살 때 그러니까 이급 SUV를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CR-V를 리스트에 꼭 올려놓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시지 않더라도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SUV가 시장에 존재한다. 혼다라는 브랜드가 있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느껴보시고 운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도 타보시고 기아도 타보시고 라브4도 타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모로 좋으실 거예요. 일단 뭐 자동차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취향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당연히 뭐 현대 기아 사야지 투싼 산타페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나 너무 좋은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쇼핑하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비싸고 집 다음으로 큰 소비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쇼핑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리스트에 좋은 차들을 많이 올려놓으시고 구매하기 전에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혼다 CR-V 하이브리드 사륜 시승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고요. 구독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